자, 사고 다발 지역이란 제가 아까 사고 다발 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볼 거라고 했었죠. 그 기준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연간 교통사고 2건 이상 발생. 1년 동안에 교통사고가 그 자리에서 2건 이상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한 곳을 사고 다발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집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일일이 발품 팔고 다니면서 사고 다발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저희에게 유용한 어플인 뭐가 있다? 우리의 모니가 있다. 이게 타운은 우리 동네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요즘에 거래됐던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콘텐츠거든요. 일단 다른 모니의 실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과장님 근처에는, 집 근처에는 사고 다발 지역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없어서. 제 거를 보여드릴까 했더니 저희 집 근처에도 사고 다발 지역이 없더라고요. 정말 청정 지역에 살고 있죠. 사고도 별로 안 나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성범죄자 정보도 원래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긴 또 심지어 없습니다. 과장님은 정말 클린한 동네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그걸로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 직원분들의 지금 그 정보를 가져온 거예요. 이 화면들은. 내 얼굴 다시 작아져 볼까? 일단 일로 좀 옮겨놔보자. 보시면 이렇게 지도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사고 다발 지역인 거예요. 여기는 광명 쪽에 사시는 저희 직원 한 분께서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가락동의 광명 사거리 인근. 여기 진짜 어마어마하죠. 발생 건수가 44건이에요. 이건 뭐 연간으로 하는 거겠죠? 저희가 아까 사고 다발 지역의 기준이 어떤 건가라고 봤을 때 연간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1년 동안에 이 지역에서만 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막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밑에. 사망은 없네요, 다행히도. 중경상, 부상, 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모니를 통해서, 모니의 타운 콘텐츠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사고 다발 지역을. 그렇지만 청정한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까 제가 과장님의 모니 화면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고 다발 지역이 없습니다라고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자, 그럼 제가 이제 유형별로도 한번 만나보겠다라고 했었죠. 사고가 잘 일어나는 구역이 따로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들더라고요. 사고가 뭐 사거리 이런 데도 많이 나겠지 싶기도 하고 제 원래 그 맨 처음 예상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 애들은 진짜 어디서 갑자기 팍팍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사고가 많이 날 것 같고 아니면 좀 도로 폭이 굉장히 좁은 곳? 그런 곳도 사고가 잘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곳이 있는지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내가 가리네. 내려와. 요렇게 줄이고 요렇게. 첫 번째는 고속도로 터널입니다. 왜 사고가 많이 나냐? 상대적으로 어둡고 제한적인 터널 환경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솔직히 터널 어둡죠. 많이 어둡죠. 터널 속에서 진짜 여기가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특히 터널이 굉장히 긴 곳에서는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약간 까먹기 쉬운 환경이 돼버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어요, 하여간. 외부 환경의 차이로 인한 순간적인 시야 확보의 어려움. 요거는 이제 터널을 들어갈 때와 터널에 있다가 나올 때를 뜻하겠죠? 밝은 데에 있다가 터널로 확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하다 보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어두운 데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데로 확 나오면 눈부셔 하다가 또 앞에 차랑 박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런 게 여기 속도 감각 저하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환경, 그냥 똑같은 풍경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터널 속의 환경이.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게 지금 빨리 가고 있는 건지 천천히 가고 있는 건지 잘 못 느끼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기 십상인 거죠. 교통법규 미준수. 이거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터널 안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차선 변경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터널 안은 웬만하면 다 실선으로 돼 있어요. 저희는 이제 점선일 때가 차로 변경이 가능한 건데 다 실선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터널을 달리다 보면은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모르겠지만 터널 안에서도 정말 신나게 차로 변경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안 그래도 터널 안에서 뭔가 이렇게 정신이 아득해져 가는 찰나에 누가 확 끼어들고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운전자의 심리적 변화. 이것도 아까 뭐 속도 감각 저하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그냥 지루해요. 터널을 달리고 있다 보면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리고 터널은 뭐 날씨가 밖에가 아무리 좋았어도 터널 안에서는 창문 열고 달릴 수도 없잖아요. 거기는 그 공기가 정체돼 있다고 해야 되나? 안 좋은 그런 매연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창문을 열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저 끝에 어딘가엔 터널의 끝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달리고 있다 보면은 잠도 오고 지루하고 그렇게 돼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터널 안에서는 어떻게 운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선 변경 안 하고 또 남의 차를 추월하지 않는 것.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터널 안에서는 최대한 급하게 가지 마시고 그냥 남들처럼 슬슬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딱 그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남들이랑 똑같은 페이스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안전거리 유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어디서든 이건 터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안전거리는 꼭 유지를 해야 돼요. 어떨 때 보면은 진짜 막 앞차에 바짝 붙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라도 해봐요. 어떻게 그대로 그냥 박는 거죠. 쾅! 절대 안 됩니다. 안전거리 유지하며 감속 주행하기. 세 번째, 터널 내부에서는 전조등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라이트를 켜놔야 차의 존재를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끔 터널을 가다 보면 터널도 깜깜한데 라이트를 아무것도 켜놓지 않아서 저도 막, 어휴, 차가 있었네? 막 이런 걸 느꼈을 때가 있어요. 뭐 뒤에서 오는 차도 이렇게 슬쩍 백밀러를 딱 봤는데 뭔가 깜깜했는데 알고 보니까 차가 있는 거였어. 이런 경우. 위험합니다. 라이트를 안 켜놓으시면. 선글라스 착용 금지. 안 그래도 어두운데 내 시야를 더 어둡게 해놨어. 요거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앞이 진짜 깜깜해서 스스로 신봉사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선글라스 뭐 근데 운전하다가 선글라스 끼시는 분들 꽤 많기는 합니다. 이렇게 특히 햇살이 쨍쨍하고 막 이렇게 심해질 때에는 눈이 너무 부시잖아요. 선글라스를 끼는 게 좋긴 하지만 바깥에서는 터널에서는 내가 끼고 있었더라도 터널에서는 꼭 벗어주시는 게 나의 안전에 아주 좋다. 두 번째 유형은 황색 신호등 딜레마 존입니다.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아니, 뭐라 그러지? 딜레마 존이라는 이 용어를 처음 알았어요. 황색 신호등 이거 켜지고 그럴 때는 좀 위험하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이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위험하다라는 건 인지는 하고 있는데 다들 딜레마 존이라는 걸 아시나? 과장님은 딜레마 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와, 이게 다들 이런 용어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역시. 그냥 감은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 상황으로 아는 거죠. 그래, 황색불로 바뀔 때 가면은 위험한 거 알지. 요런 느낌? 그런 걸 딜레마 존이라고 한답니다. 초록불에서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이 차량이 정지선의 앞쪽에 애매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게 나을 것인가, 가는 게 나을 것인가를 막 고민을 하다가 사고가 나버린다 이거예요. 이거는 너무 공감. 진짜. 근데 명쾌하게 뒤에서 이제 알려주긴 합니다. 자, 황색 신호가 켜졌을 때 차량의 일부분이라도 앞에 요만큼 범퍼 요만큼 막 본닛 이만큼이라도 나가 있으면 교차로에 진입을 한 상태면 그냥 빨리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그냥 빨리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황색불이 딱 켜졌어. 근데 내 차가 지금 정지선보다 뒤에 있어. 그럼 이건 무조건 서야 돼요, 원래는. 근데 다들 가시죠? 가시죠. 황색불이 켜지면 오히려 이제 오다가도 빨리 가야 돼 하고 더 악셀레이트를 밟아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많죠, 많죠.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직진 막 어떻게 해서든 무리해서라도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좌회전 차량 중에 진짜 막 오고 있는 거 제대로 안 보고 신호등만 보고 있다가 곧 있으면 좌회전으로 바뀌네 가야지 출발하면 진짜 이렇게 박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악셀레이트 팍 밟아가지고 엄청 세게 달려오고 있는 차량이랑 좌회전 차량이 부딪힌다면 굉장히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위험해요. 여기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던 도중에 적색 신호가 정등이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지선 뒤에서부터 오고 있었어. 황색이야. 근데 가려고 그냥 막 가고 있었어. 근데 내가 교차로를 통과하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었다. 요거 잘못하면 이제 신호 위반에 딱 걸리는 거예요. 카메라 요런데 신호 위반 뭐 이런 거 단속 구간 이런 거 있어서 카메라가 있는 구간이라면 이제 뭔가 날라오겠죠? 신호 위반됐다고? 이제 제가 담요를 좀 내려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에어컨을 하나하나씩 다 뚜껑을 막고 다녔더니 좀 아까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딜레마 존까지 만나봤죠. 황색 신호가 켜진다면 너무 무리해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그냥 멈춰 있다가 한 신호 다음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회전 교차로와 로터리. 저 이거 근데 되게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나름 운전면허 필기까지 다 봤는데 이런 거 필기 안 나왔는데 아닌가? 기억이 안 나는 건가? 회전 교차로와 로터리의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거 준비하다가 처음 알았지 뭐예요. 이제 또 지영이를 잠깐 여기로 구석탱이로. 일단 왼쪽부터 봐볼까요? 왼쪽이 회전 교차로라고 합니다. 얘가 이렇게 진입하는 게 여기 이쪽인 거고 회전하는 차량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진입을 하려는 쪽에 양보선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회전 차량이 오고 있어. 그럼 얘는 잠깐 멈췄다가 회전하는 차량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진입을 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로터리는 어떻냐? 진입 차량이 우선이래요. 회전하는 쪽을 보면은 이쪽에 정지선이 있어요. 항상 실선이랑 점선이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죠? 여기는 완전히 정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지하고 진입하는 차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회전하던 차들이 다시 가고 이런 데에서는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주춤주춤 막 네가 갈래 내가 갈까 막 하다가 그냥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거죠. 회전 차량부터 가. 너는 좀 기다렸다가 가. 이런 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뭘 움직인 거지? 채팅창을 움직여버렸네. 얘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저는 다 저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데는 다 로터리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었어요. 로터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게 밝혀졌죠. 회전교차로는 로터리와 달리 저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교통체계래요. 근데 나는 이 설명을 보고서 그럼 로터리는 빨리 가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진입 차량이 우선이다 보니까 얘가 그냥 쌩쌩 바로 그냥 들어가 버리나 보다. 혼자 지금 깨닫고 있어요. 어쨌든 회전 교차로에서는 저속으로 교차로를 통과를 해야 되고 이 회전 교차로가 로터리보다 안정성이 높대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2019년부터 로터리를 회전 교차로로 다 일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도로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둥그런 데가 나온다. 그러면은 한 열의 아홉 정도는 회전 교차로라고 보는 게 맞겠죠. 바꿔가고 있으니까. 뭐든 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안전을 생각해서 그리고 교통의 흐름을 생각해서 바뀌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회전교차로도 이제 그렇게 바뀐다고 하고 제 기억에는 지금은 이제 다들 좀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하고 다니지만 지금은 직진 다음에 좌회전으로 신호 체계가 거의 다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좌회전이 먼저였어요. 좌회전 먼저, 그 다음 직진. 근데 이것보다 지금의 교통 체계가 훨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난 모르, 모르겠어. 옛날에 그 좌회전이 먼저일 때는 운전을 안 하고 다녔었을 테니까? 그게 몇 년 전일까? 그래서 뭐 체감을 하지는 못하지만 뭐 그렇겠구나. 뭐 하나하나씩 실생활 안에서 이렇게 안전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다 스리슬쩍 변해가고 있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네 번째는 안개가 잦은 지역. 이게 그 지역이 아예 정해져 있나 봐요. 안개가 특히 잘 끼는 데가 있나 봐. 안개 뭐라 그러지? 이렇게 막 운전을 해서 가다가 그 표지판에도 뭐라고 써 있는데? 안개 잦은 지역. 딱 이렇게. 거기는 뭔가 물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보다 좀 고도가 높다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요? 안개가 잦은 지역, 보통 기온이 떨어지는 새벽녘 아니면 이른 오전, 그리고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일수록 안개가 쉽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막 새벽녘, 이른 오전 시간 이럴 때는 진짜 안 그래도 정신이 아득해지기도 하고 또 뭔가 시야도 좁아지고 껌껌하니까 그런데 안개까지 껴있으면 사고가 진짜 안 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밑에 써있죠. 안개가 낀 날은 맑은 날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4배나 높게 나타난대요. 세상에. 맑은 날에 한 건 났었으면은 안개 낀 날은 4건 나는 거예요. 감속 주행하기.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무조건 천천히 가야 된다고. 막 빠르게 가다가 앞에 뭐가 있을 줄 알고 갑자기 막 빨리 가고 있는데 앞에 느릿느릿 가던 차가 순간적으로 나타나 버리면 그대로 추돌 사고로 이어지는 거겠죠. 전조등, 안개등, 비상등 사용하기. 그 다음에 안개에 끼면은 약간 이제 김이 서리기 쉽잖아요. 앞 유리창이랑 이런데. 그러면 시야 확보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뭐 밖에가 너무 뭐 춥다? 뭐 이러면 에어컨 좀 틀고 아닌데 반대인가? 하여튼 에어컨이랑 히터를 사용을 해서 김서림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바깥의 온도와 좀 비슷하게 맞춰가면서 김이 안 서리게 해야겠죠? 그리고 커브길, 구부러진 길에서는 경운기가 클락션이겠죠? 빵빵. 나 지금 커브길 간다. 빵빵. 하면서 내 존재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또 창문을 열어가지고 소리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건 그렇겠죠? 창문 열면은 이제 근처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창문을 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 다음. 5번. 철길 건널목. 요건 사실, 많지는 않겠죠? 철길 건널목이 근처에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여기는 정말 제가 지금 크게 써놨죠? 대형 추돌 사고 나는 거예요. 철길 건널목을 건너려고 할 때는 일단은 내가 가면서 봤을 때 뭐가 아무것도 안 오는 것처럼 보였어도 일단 건너기 전에 일시 정지하라고 합니다. 일시 정지를 한 다음에 좌우를 확인하고 넘어가도 되겠군 생각이 들면 그때 넘어가셔야 합니다. 전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생소했어요. 처음 안 사실.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이제 정차를 하잖아요. 막 때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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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울리면서 막 이거 차단기 내려오고 이제 지나가잖아요. 기차들. 그래가지고 이거 차단기 내려왔을 때 정차를 해 있을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놔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뒤에서 차가 오다가 사고가 났어. 이렇게 팍 추돌을 했는데 뒷차에 밀려가지고 앞으로 나가버리면 진짜 대형 사고잖아요. 기차 지나가고 있는데 차들까지 다 막. 그렇게 되지 않도록 뒷차에 의해 추돌되더라도 건널목 안으로 밀리지 않게 대비를 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이게. 요건 처음 안 사실이었어요. 오, 좋아, 좋아. 여러분,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철길 건널목에서 차를 정차해 놓았을 때 무조건 사이드 브레이크. 뭐 요즘에는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사실 안 하는 게 많죠? 풋 브레이크 또 뭐 또 막 있었는데 다른 용어도. 어쨌든 고정을 시켜놔야 한다. 자, 여섯 번째는 바로 이면도로입니다. 제가 아까 제 예상으로는 뭐 아이들이 있는 곳이나 뭐 폭이 좁은 도로 이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나와 있습니다. 폭이 좁고 차도와 보도에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는 여기서도 이제 아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어린이 사고 발생률이 높다. 아무래도 차도랑 보도가 나눠져 있으면은 아이들도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가정교육을 배우는데 설마 차도를 뛰어다니지는 않겠죠. 보도를 이제 뛰어다니는데 요런 데는 차도 보도의 구분이 없으니까 애기들이 막 신나가지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뭐 골목길이 꺾어져 있는 골목길이 있었어. 이쪽에서 아이가 막 신나게 와 하면서 놀면서 여기로 휙 튀어나왔는데 여기서 차가 가고 있었어. 그럼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천천히. 그 옆에 폭도 좁은 도로인데 거기서 빨리 달리다가 옆에 이렇게 확 긁히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요. 천천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도로는 이제 주로 주택가 그리고 상가가 있거나 학원들이 있는 그런 지역, 보행자와 자전거가 자주 지나다닌다. 이런 자전거도 굉장히 위험하죠. 자전거도 저는 막 걸어 다닐 때도 약간씩 자전거 때문에는 놀라는 적이 많아요. 그냥 막 생각 없이 막 요새는 또 막 그런 거 에어팟 이런 거 기능이 너무 잘 돼 있어. 성능이 너무 좋아서 노이즈 캔슬링까지 되잖아요. 근처에서 뭐가 오는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막 가고 있다 보면 어느샌가 여기에서 자전거가 막 확 지나가는. 그럼 막 놀란 가슴 부여잡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아, 길 걸어 다닐 때는 노이즈 캔슬링을 좀 안 하는 게 좋기는 한데, 그죠? 이게 하도 습관이 되다 보면은 노이즈 캔슬링을 안 하면은 너무 주위가 시끄럽게 느껴져요. 약간 부작용이 있긴 하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늘 걸어 다닐 때는 제발 이어폰 좀 빼고 다녀라 라고 하십니다. 어떡해.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다닐 때 음악이라도 좀 들어야 뭔가 신나잖아요. 똑같은 공원길 걸어갈 때도 귀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으면 나 혼자 막 신나가지고 더 룰루랄라 막 이렇게 걸어가고 나 혼자 약간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 뭐래? 넘어가도록 한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면도로에서는 무조건 천천히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속도를 낮추고 서행. 그리고 자동차나 오토바이, 뭐 자전거, 보행자 등을 발견을 했다. 내가 만약에 좁은 길을 막 운전을 해가지고 가고 있었어. 근데 내 앞에 뭔가 어린애가 막 이렇게 뛰어가고 있어. 아니면 뭐 자전거가 가고 있어. 그럼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쳐다보면서 가라 이거예요. 얘네가 나한테서 멀어질 때까지.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시야에서 사라졌으면 그때 이제 잘 지나가라. 라는 말입니다. 자, 일곱 번째. 그 유명한 스쿨존입니다. 스쿨존은 정말 요새 말이 많죠? 그냥 정말 온갖 신경을 다 곤두세우고 지나가야 되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스쿨존은. 일단 볼까요? 현행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법규에 따르면 이 아이들 보호구역을 통과할 때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굉장히 규정 속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원래는 40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 10 차이도 굉장히 큰 거 아시죠, 여러분? 40에서 30으로 지금 제한이 됐어요. 그리고 규정된 속도나 신호등 교통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일반 도로보다 벌점과 벌금이 2배로 부과된다. 참, 이거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지. 3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면서 일단 여기에서 교통법규 하나 지키지 않았죠. 12세 이하의 피해자를 상해시켰을 경우, 그럴 때 이제 스쿨존 교통사고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30km 이상의 속도로 달렸는데 어르신을 상해 입혔으면 그거는 스쿨존 교통사고가 아닌 건가 봐요. 그죠? 아이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스쿨존 이건 언제부터 생긴 것이냐? 정부가 2020년 1월 7일,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초에요.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 그래, 이게 얼마 안 됐어, 이렇게 된지. 요런 내용을 담은 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요런 법안들은 되게 뭔가 좀 길어, 이름들이. 어쨌든 어린이 보호한다는 그런 법입니다. 이게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하죠.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나온 게 이제 30km 이하로 조정을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2018년에는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가 3명이었대요. 연간 3명.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오는 2022년까지는 0명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뭔가 당찬 포부를 밝혀놓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생겼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40만, 내가 이거 쓰다가 기억이 났었던 거구나. 스쿨존 운행 제한 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보행 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춘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보행 공간이라는 게 뭘까? 아까 이면도로 같은 그런 거 얘기하는 걸까요? 오, 얘기하다 보니까 혼자 깨달았어. 그런 것 같아요. 이 보도와 차도의 그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시속 20km로 가. 이건 진짜 기어가는 것 같은데? 걸어가는 거 빠른 거 아니에요, 이거? 어쨌든, 천천히 가라, 이 말이에요.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그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근데 이런 거 진짜 위험하기는 해요. 애기들이 많이 다니는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진짜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애기들은 그냥 어차피 이렇게 뭐지? 바닥에 보면 횡단보도처럼 돼 있고 대충 이렇게 휙휙 보고서 휙 뛰어나가잖아요. 그런데 막 가려져 있던 차가 이렇게 오던 차량이랑 확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어우 끔찍해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단 멈추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애기들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그 앞에서 일단 정차요. 정차. 속도 0. 오케이? 멈췄다가 쳐다보고 애기들 없으면 건너가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는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4만 원인데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원래 8만 원이었다가 그마저도 지금 12만 원으로 올린 거죠. 자, 그래서 또 이거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신고 뭐 그런 서비스들이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래는 불법 주정차를 시민들이 신고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띠링 전화해가지고 막 여기 어디 불법 주정차 돼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원래는 뭐 소화전 있는 곳 아니면 교차로, 버스 정류장, 건널목 밖에 없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를 한 거죠. 그리고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지킬 수밖에 없게끔. 여기서 진짜 사고가 안 날 수밖에, 날래야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있다고? 노상주차장을 다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짝짝짝, 이거는 필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지금 교통법규를 뭐 위반하고 뭐 민식이법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잖아요. 또 저희 모니에서 드라이브 콘텐츠를 통해서 그린라이트라고 나의 그런 운전면허 관리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내가 받았던 뭐 벌점이 이렇게 쭉 뭐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아직 못 낸 미납된 과태료가 있어. 그런 것들도 내역이 쫙 나와 있어요. 지금 모니 화면으로 띄워놓은 요게 운전관리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통해서 나의 면허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 경력서조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오! 일종 보통을 따셨고요. 일단 교통사고 없음, 법규 위반 없음. 정말 바람직한 모범 운전을 하고 다니십니다. 이게 저희 모니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린라이트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린라이트, 청색불. 나의 운전 면허에 지금 초록불이 켜져 있느냐, 아니면은 빨간불이냐.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뭐, 미납된 과태료가 있다. 내가 깜빡했었어. 근데 모니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면은 바로 연체되지 않게 과태료를 빨리빨리 내야겠죠? 오늘은 이렇게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기 쉬운 도로의 유형과 또 상황과 스쿨존과 민식이법까지 만나봤습니다. 참 유익한 일부였다.